신흥 주거지 탄생이냐, 과잉 공급이냐, 부산 남구 올해만 1만 가구 분양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부산 남구에 올해 최대 규모의 분양 시장이 열린다. 남구는 올해만 1만 가구 규모가 예정돼 신흥 주거지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평가와 동시에 공급 물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면서 밑에 대연 DIA를 딱 올려놨죠. 4488 광고를 딱 붙여놨죠. 4488세대. 롯데와 현사는 다음 달 남구 대연동에 대연 DIA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대연 3구역 재개발 사업 4,488가구 4488 올해 부산에서 분양한 단지 중 최대다. 일반 분양 물량은 2,380개다. 그러면 조합원 물량이 약 2,000개 정도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조합원 숫자하고 일반 분양 숫자하고가 뭐 거의 뭐 비슷하다. 일반 분양 숫자가 약간 더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해 남구에는 대형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3월 달에는 우암동에 두산위버드 제니스 오션시티 3,048가구가 분양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문현동에 롯데캐슬 인피니엘 715가구가 분양했다. 요것도 조합원 물량 빼버리고 한 300개 정도가 풀렸죠. 그죠? 우암 오션시티도 3,000개 중에서 조합원 거 빼고 2,000개 정도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게 9월달에 뭐 대연동 더비치 프리저 서밋 대연비치 재건축원 아파트죠. 이것도 분양을 할 것 같다. 그럼 이것도 1,374가구인데 일반으로 풀리는 거는 많지는 않겠죠. 이렇게 10월달에는 문현 프리지오 트레시엘과 문현 1, 문현 2 뭐 공공분양, 공공임대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남구에는 올해에만 11,000가구가 분양 예정되어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남구가 신흥 주거지로 입지를 다질 것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는 우려의 시선이 양존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대 강정규 대학원장님은 대연동은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이고 우암동은 북항 2단계 개발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 남구에 대형 재개발이 많은 건 맞지만 입지와 가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 단지마다 선호도가 갈릴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대연 DIA 뭐 미분양이 날 거냐 주주까지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 제 의견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분양가 현재 알려진 분양가 평당 2,300만원 그러면 33평으로 환산했을 때 약 7억 6천만원 7억 6천만원 중도금은 무이자이지만은 거기에 확장과 에어컨만 해도 거의 7억 9천만원 거의 8억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8억 이것을 청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 알랄 단지 쪽 120번대 동 아래쪽에 있는 동에 그 84 타입이 7억 2,500 시가가 찍혔다는 걸 보고 말씀드렸어요. 대연 DIL이 지금 뭐 7억 9천인데 이제 한 6년 정도 된 입주한 지 6년 정도 된 롯데 레전드가 뭐 알랄이지만은 7억 2,500이다. 차이가 뭐 6천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제는 이래 되면은 그러면은 대연 DIL이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다 달라요. 판단하는 기준들이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청약하시라 마시라 말씀을 안 드립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이 정도 가격이면 대연 DIL 나는 해야겠어 생각하시면 하시는 거고 야 이걸 말이 되는 거야. 무슨 이 입지에 그거 갖다가 8억씩이나 분양을 때린다는 거야. 자, 안 사겠어. 안 하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실 필요도 없고 만약에 줍줍이 나온다면은 이거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놓고 있으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야지 뭐 줍줍까지 간다면은 뭐 한 8천만 원 정도 필요하겠죠.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줍줍을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인근에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산 리브 제니스 오션시티 우암 2구역
일반 분양 2,000개 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84 같은 경우에는 다 팔리고 이제 30개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예, 30개 정도 남았어요. 전부 다 1층에서 막 3층 정도, 이 정도. 그리고 향도 남동향. 여기 오션시티 자리죠. 그죠? 오션시티 자리인데, 여기서 남서향을 보게 되면은 이쪽 북항 쪽에 뷰가 나옵니다. 그죠? 북항 쪽에 뷰가 나와요. 그런데 남동향 쪽을 보게 되면은 간만동 쪽이 나오잖아요. 뷰가.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게 지금 남서향을 더 선호를 합니다. 왜? 북한 뷰가 바로 나오니까. 근데 남아있는 물건 중에 남서향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84 중에서는. 아직까지 7호나 5호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84 중에서 남서향은 없습니다. 저층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저층 중에서 84가 30개 정도 되는데 남동향은 한 30개 남아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벌써부터 요거 그 남서양 물건 그 고층으로 117, 118, 119동 중에서 프리미엄 주고 살 수 없습니까? 라는 문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10월 6일입니까? 지나야지 전매제한이 풀려서 6개월 전매제한이니까 전매제한 풀려서 매매가 가능한데 그때 물건 나오면은 꼭 좀 연락 달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프리미엄 뭐 얼마가 되더라도 주고 사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벌써부터 여기에 사고자 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0분이나 40분이나 여기에 좀 등록을 해주시고 대형소장한테 그리고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거 전매제한이 풀린다 하더라도 분양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1년 이내는 77%예요. 77%.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 6일부터 이제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려가지고 판다 칩시다. 판다 치는데 프리미엄 5천을 받았어. 그러면 내수는 떨어지는 건 얼마냐? 얼마겠습니까? 1,000만 원 조금 넘게 떨어져. 나머지는 다 세금이야. 양도세를 내야 돼. 거래가 제대로 될까요? 프리미엄 내 손에 쥐는 거 1,000만 원 겨우 쥐자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올 것 같다, 매물들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자꾸 다운거래를 하고 있는데, 다운거래 하다가 한 방에 훅 가거든요. 다운거래 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이 인근은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일반 분양 나와야 될 것들 남아있죠, 그죠? 요 옆에 있는 우암 1구역. 우암 1구역도 지금 아직까지 빈턴데, 얘도 곧 이제 일반 분양을 내년쯤에는 하겠죠, 그죠? 보시래도 내년쯤에는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밑에 간만 1구역. 간만 1구역도 지금, 일반 분양을 지금 2주가 이제 한참 거의 다 마무리 단계지. 2주는 마무리 단계. 그러면 이제 곧 철거를 들어갈 건데, 아직까지 일반 분양을 할지 뉴스테이로 계속 밀어붙일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결론이 안 나온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 프리미엄이 형편없죠. 5천, 6천, 7천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오신 분이 한번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간만 1구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어느 정도냐? 제가 갖고 있는 매물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한 6천, 7천 정도, 6천 정도면은 사실 수 있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피가 많이 싸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혼돈된 상태니까는 이 프리미엄이지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1억 치고 올라가는 건 아마 금방일 것이다. 사려면 지금 사야 되는데 하시면서 고민해 보신다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우암 1, 간만 1, 그리고 요 위에 대연 8구역도 있죠, 그죠? 대연 8구역. 대연 8구역 아직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딥니까? 대연 3부터 시작해서 우암 2, 우암 1, 간만 1, 그리고 여기 대연 8, 요 밑에 그 대연 4가 클라센스 아닙니까? 그죠? 대연 4, 얘는 이제 입주죠, 그죠? 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남구에 지금 요 대연동하고 우암동, 간만동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문현동 쪽에도 지금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현 3구역이죠, 그죠? 여기에 문현 요거 위에 있는 요 지역 여기 문현 3구역 보이시죠, 그죠? 문현 3구역 여기
여기가 대표적이고, 문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엄대가 한 2억 3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P만 2억 3천이에요. 감정가 1억 7천, 이주비 100% 다 받았어요. 1억 7천. 그러면 P 프리미엄 2억 3천. 2억 3천만 있으면은 매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문현 3구역의 그 프리미엄은 이 정도까지는 추천을 드릴만 하다. 2억 3천까지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1억 8천, 1억 9천짜리 프리미엄이 발에 채였거든요. 문현 3구역에도.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주기간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실상 연말부터 철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3억 7천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2억 3천 합치면은 약 6억. 약 3년 반 뒤에 새 아파트를 지금 6억에 사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넘어가면은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추천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 정도 가격대 프리미엄 2억 3천대 정도까지는 추천 드릴만 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필요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문현 금융단지 구역이라고 있어요. 어딘가 하면 문현 3구역 바로 밑에 여기 원래 여기가 그 문현 조항경 개선 문현9 문현 10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거 갖다가 합쳐가지고 지금 문현 금융단지 구역으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구역에서 좀 더 넓어졌어요. 위쪽으로 조금 넓은 지역. 요 금융단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우측으로 이 전체 여기를 갖다가 지금 문현 금융단지 구역에 해서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항경 개선에서 해제되었으면은 추진위 만들고 그 정비구역 지정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곧 정비구역 지정이 될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한번 빙 둘러보고 왔는데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히려 문현 3구역보다도 입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바로 그 금융단지를 바로 마주보고 있는 그 자리거든요. 문현 3구역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강조하듯이 재개발은 속도전이에요. 문현 3구역에 살다가 4년이고 5년이고 살다가 비과세 받고 던지고 일로 갈아타도 되잖아요. 그죠? 굳이 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10년 이상 걸리는 코스에 그 온갖 비바람을 혼자 다 만지시는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문현 3을 예를 들어서 지금 P 2억 3천 주고 사요. 그래요. 그냥 3년 반이나 4년 뒤에 입주를 하겠죠. 그럼 거기서 또 한 4년 정도를 살아. 그때쯤 되면은 여기 이제 문현 금융단지 구역도 어느 정도 뭐 가시권이 나와 있겠죠, 그죠? 뭐 관리처분까지 갔다든지 그래 돼 있겠죠. 그럼 그때 얘를 팔고 갈아타는 거야. 그러면 되잖아요. 왜 굳이 처음부터 여기에? 그러면 실거주도 만족하고 투자도 만족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 보시듯이 뭐 신흥 주거지의 탄생이냐 아니면 과잉 공급이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결론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흥 주거지가 탄생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주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은 가격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다면은 아까 보셨던 그 지도 주변 문현동뿐만이 아니라 여기 대연동은 대연 3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암 1, 우암 2, 간만, 그리고 대연 8, 요 전체적으로 뭐 거의 뭐 롯데 레전드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2만 세대 가까운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인프라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가격적인 출렁거림이 있을지라도 저는 이렇게 새로운 신흥 주거단지가 형성되는 것이 더 플러스 상승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